안녕하세요. 주식창고입니다. 오늘은 텔레칩스 준비했습니다. 요새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차를 이제 공장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공장을 좀 멈춘 곳도 있고 생산을 중단한 곳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에서 반응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먼저 개인 소견이고 종목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월 16일인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에 수혜 기대감 반영. 예, 사상 최대 규모 실적 예상. 2020년 실적은 안 좋겠지만 21년 실적이 이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좋아질 거라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그 웬만한 기기에 다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뭐 리포트도 나오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텔레칩스가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8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아이오닉 5부터 적용되는 eGMP 있잖아요. 그 현대차의 저 전기차 통합 시스템 여기에 이제 최대 수혜주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완성차가 좀 판매가 부진하고 이렇게 생산이 좀 안 되니까 야 이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인 모바일하고 PC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그랬는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면서 전기차가 점점점 이제 생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빠르게 모바일 PC 반도체에서 차량용 반도체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모바일 PC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거죠.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기업들도 많지 않고 차량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뭐 바이든도 행정명령 내린다고 할 정도로 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품귀 현상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축소를 통해서 공급 부족까지 됐고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거죠. 웬만한 기기들에 다 이 AP 텔레칩스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 텔레칩스의 어떤 제품 라인업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이제 칩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AP 이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 가격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격도 매년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게 2020년 3분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689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거죠. 올해 그러니까 2020년 풀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매출 일으킨 것 같더라고요. 어, 이 텔레칩스는 또 칩셋 미디어 아시죠? 칩셋 미디어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죠. 이게 칩셋 미디어의 주봉인데 요새 이런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계속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상황인 것 같고 칩셋 미디어는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매출이 100억하고 200억 사이에 있는 영업이익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칩셋 미디어의 최대 주주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뭐 계속 3분기까지 이어질 건데 국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적극적 육성과 함께 M&A를 통한 성장 전략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활동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이 100조 이상 현금 보유하고 최근에 그 대형 M&A 막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NXP라든지 인피니언이나 STM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인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자 문제는 칩셋 미디어가 반도체 칩에 삽입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인데
NXP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NXP를 M&A를 한다면 칩스앤미디어가 당연히 크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최대 주주인 텔레칩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질 게 아니라 그냥 관측 정도고, 뭐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대형 M&A를 통해서 캐파를 키우려고 하는 건 당연하고, 언제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반도체 쪽, 특히나 삼성전자가 약간은 이제 상대적으로 메모리에 비해서 빈메모리 쪽이 좀 취약하니까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 거고, 뭐 그것들이 반영돼서 칩셋미디어나 텔레칩스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요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이슈거리로, 이게 얘기 뜨면 바로 상한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상한가 한번 가지 않을까요? 가벼운 종목이니까.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합니다. 그런 순간 칩셋미디어는 훅 갈 가능성이 높고 텔레칩스도 덩달아 가겠죠. 요거를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아무튼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죠. 예. 현재 텔레칩스 시총은 2,715억인데요. 19년 기준으로는 순이익이 83억이니까 뭐 멀티플이 3배, 30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9년 기준으로 20년은 1,000억 매출이고, 매출 총이익이 34억,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회사 측에서 하고 있고요. 한 300억 정도가 매출이 줄었죠. 당연히 이제 적자 전환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진짜 말 그대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뭐 이렇게 실적이 당연히 이제 좋아지겠죠. 좋아질 상황일 것 같고,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되어지고, 그래서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림대로라면 영업이익이 79억 정도니까 사상 최고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정도일 것 같고, 뭐 2020년까지, 이거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2022년까지 봤을 때는 점점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진다. 지금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비트코인 채굴하는 뭐 그런 데에도 지금 모자라서 그런 거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반도체 쪽이 당분간은 뭐 단기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핫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텔레칩스도 좀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한 그간의 히스토리를 본다면, 작년 9월 10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한가를 갔던 이유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것도 다음 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이런 것들 만들어 봤고요. 이때 정부가 삼성전자, SK 등과 함께 2029년까지 1조 원 투입해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텔레칩스가 MOU 참여기관으로 포함돼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이런 얘기는 2029년까지니까 뭐 뉴스가 또 한번 나오면 조금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달에 9월 28일 날에는 자율주행차 및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서 삼성전자가 8나노 파운드리 공정 활용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 소식에 10나노 이하 AP 개발 사실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한다 그랬을 때 관련 있는 이 텔레칩스가 10나노 이하 AP 개발했으니까 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연관이 좀 있다라는 판단에 이제 상한가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밀렸어요. 관심을 좀 못 받았던 것 같고, 단기간에 너무 또 올라가서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형성된 고점이, 이게 월봉인데요. 최근에 형성된 고점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2005년의 고점을 무려 15년 만에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좀 덜 오른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조금 동반되면서 조금 좋은 그림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 2020년 실적은 안 좋게 나왔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21년에 뭐 코로나가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상황이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늘 거래일까지 누적해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 외인은 순매도 기조로 유지가 되다가 여전히 순매도 아주 소량이라서 뭐 하루에 1억, 2억, 6억 뭐 이렇게 순매수하고 순매도하고 그런 상황이라 외국인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기관은 조금 이제 순매도였다가 오늘 조금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27억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은 계속 올 들어서 순매수 상황을 유지하다가 오늘 좀 팔아가지고 어제 오늘 좀 팔아서 순매도로 좀 전환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실적 증가가 뭐 당연히 눈에 보이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던 것도 좀 걷어졌던 것 같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뭐 당연히 풀캐파로 운영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럴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적정하냐의 문제. 예, 물론 뭐 2021년이나 22년 아까 증권사 리포트대로라면 적정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21년간 2021년 그 2021년 내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멀티플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관심을 계속 받겠죠. 단기적인 관심을 받을 텐데 그 이후에 관심을 안 받을 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줄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사부작사부작 올라가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갑자기 확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정명령 얘기까지 할 상황이면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건데 그렇다고 지금 덥석 크게 들어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뭐 실적 증가는 가시화되는 것 같고 주가는 멀티플이 크다 하더라도 뭐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서 잡을 거냐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당장 들어가기엔 조금 자리가 높은 것 같고 기다리자니 자리를 잘 줄 것 같지 않고 애매하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이 관심 종목에 놨습니다. 저도 관심 종목에 놓고 조금씩 그냥 분할을 매수하려고 해요. 정말 조금이라도 자리 주면 뭐 21선이라도 주면 61선은 바라지도 않고 한 21선도 주면 야금야금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상황으로 매매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들어갈 자리가 문제죠, 항상.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거야, 뭐 리포트도 그렇고 다 좋게 보는데 어디서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애매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소견이니까요. 아무튼 오늘 텔레칩스 분석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